안녕하세요. 13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수시 면접하고 일정이 겹쳐서 동영상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오히려 동영상 강의하게 된 게, 우리한테 좀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PLC로 제어하는 대상이 보면, 이 자동화 기계 또는 산업기계에서 보면, 거의 제어 대상이 유공합 실린더나 모터가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실습을 해본 거는 레드 다이어그램이 어떻게 되고 실제 I/O 배선을 어떻게 하고 실제 프로그램에서 이제 출력 나가는 것을 보기 위해서 LED만 봤는데, 실제 LED는 우리 디스플레이용으로 쓰지 제형으로 쓰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다음 주부터는 실제 실린더 제어하는 그런 예제를 가지고 프로그램 짜는 연습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 공합 실린더가 어떤 건지에 대한 공부를 먼저 좀 하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이 기계과 쪽에서 유공합 제어는 한 학기를 하는 그런 과목입니다. 이번 주에 최대한 축약을 해서 우리가 실제 PLC에서 제어할 제어 대상인 실린더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 정도만 좀 소개를 하도록 하고, 지금 블랙보드에 올려놓은 이 세 개 유튜브가 있죠. 이 유튜브는 여러분들이 좀 순서대로 시청을 해주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첫 번째 유튜브 이놈은 실린더 종류에 대한 소개입니다. 싱글 레킹, 단동 실린더가 어떤 거고, 폭동 실린더가 어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로드리스 실린더, 그 다음에 텔레스코프 실린더, 이런 여러 종류들이 있는데 그 뒤에 거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은 앞에 한 4분 정도, 5분 정도까지만 보고 단동 실린더와 폭동 실린더 구조에 대한 이해만 하면 되겠고, 두 번째 실린더는 유튜브는 이 실린더의 작동 원리에 대한 소개입니다. 그래서 실제 압축 공기가 어떻게 들어가서 실린더가 전진을 하고 또 배기는 어떻게 돼서 후진을 하고 하는 그런 기본 원리를 소개한 그런 유튜브가 되겠고, 세 번째 동영상은 솔레노이드입니다. 실제 공합 실린더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유로를 바꾸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를 공합 밸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밸브에는 유량 제어 밸브가 있고 방향 제어 밸브가 있는데, 유량 제어는 실린더 속도를 제어해주기 위해서 유량을 제어하는 유량 제어 밸브가 있고, 그 다음에 전진용이냐 후진용이냐 하는 유로를 바꿔주는 방향 제어 밸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이 실린더 전 후진을 바꿔주는 방향 제어 밸브에만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도 마찬가지 이 방향 제어 밸브에서 어떻게 방향이 바뀌는지 그 솔레노이드 원리를 가지고 하는 그 구조를 소개하는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 동영상을 먼저 시청을 하고 이해를 하고 난 뒤에 우리 이 수업 이 동영상을 보시는 게 많은 도움이 될 거로 봅니다. 그리고 이게 최대한 압축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공합 소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내용이 어려울 수는 있는데 접하지 않은 그런 아이템들이라 최대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 주에 실물을 제가 좀 가져가서 공합 실린더와 실제 솔레노이드 밸브가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떻게 구성하는지 잠깐 소개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 이 동상을 통해서 PLC를 가지고 공합 실린더를 어떻게 제어하는지, 또 솔레노이드 구동은 어떻게 해서인지 향후 PLC에서는 어떻게 제어를 해서 지금까지 테스트했던 자기유지 회로라든지 인트로기 회로라든지 그거를 공합해서 실제 쓰는 거를 잠깐 소개를 하도록 하고, 이번 주 요 PLC 소개를 공합 소개를 끝나고 난 뒤에 그 뒤에 실제 애플리케이션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 공합 제어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합이라고 하면 앞에 동상에서 여러분들이 좀 봤을 텐데, 우리 고무풍선을 불면 고무풍선이 팽창을 하죠. 팽창했다 그걸 놓으면 바람이 빠지면서 풍선이 훅 날아갑니다. 풍선 안에 압축 공기가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대기압에 비해서 대기압을 연기압으로 보면 풍선 내에는 1기압, 2기압 이렇게 압력이 높은 공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압력이 높은 이 공기의 압력을 이용해서 뭔가 기기를 움직이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 공합 시스템에 대한 기본 구성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합이라는 건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압축 공기를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압축 공기가 압력이 높은 그런 공기를 만드는 장치가 컴프레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컴프레서가 우리말로는 압축기라고 그러고, 이 컴프레셔라고 하는 게 있는데, 컴프레셔도 여러 종류 있죠. 우리는 뭐 거기 관심이 없습니다. 어찌됐든 이 컴프레셔는 우리 대기압 0바짜리 공기를 1kg짜리 공기를 10에서 15kg까지 고압의 압축 공기를 만들어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 컴프레서에서 고압의 압축 공기를 만들어서 공급을 해주면 이 압축 공기를 이용을 해서 뭔가 이런 실린더를 밀기도 하고 또 후진시키기도 하고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순수하게 압축된 공기의 힘을 이용해서 기기를 구성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조금 자세히 보면 이렇게 컴프레서가 있고, 이 컴프레서가 공기를 압축하다 보면 우리 공기 중에 있는 먼지라든지 또는 압축기 내에, 컴프레서 내에 윤활유라든지 그런 오일 미스트 같은 것도 있고, 공기를 압축하면 또 수분도 같이 생기죠. 같이 압축이 돼서 먼지, 기름가루, 수분 이런 것들이 같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대로 같이 유입이 돼서 공합 액추에이터에 공급을 하게 되면 이 액추에이터에 여러 그런 물이나 기름가루, 먼지 이런 거로 손상을 많이 입겠죠. 그래서 이 환경을 깨끗하게 해주기 위해서 필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압축 공기에서 먼지나 기름가루, 그 다음에 물 이런 거를 다 제거해주는 필터가 있고, 또 하나 조금 전에 소개해 줄 때 처음에 이 컴프레서가 생산하는 압축 공기는 굉장히 고압입니다. 고압으로 해서 보내줘야 중간에 압력 강화가 생기겠죠. 손실이 생기는데 그 손실이 생기더라도 충분한 힘으로 액추에이터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이 고압으로 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고압으로 해서 오는 거를 이 레귤레이터가 있어서 우리가 실제 공합 액추에이터에서 사용하는 4에서 6kg 정도 되는 압축 공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레귤레이터, 감압기도 같이 달려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준비 장치가 있어서 이 압축 공기를 우리 공합 실린더에 공급을 해주게 되고, 그 힘을 이용해서 실린더가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 구조는 보면 어찌됐든 이런 압축 공기를 생산하는 파트가 있고, 그걸 가지고 출력을 내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하는 파트는 우리는 지금 관심 밖에 있는 거고, 어쨌든 압축 공기가 공급되어 들어오면 지금 이 기호가 방향 제어 밸브를 나타내고 있는데, 공기가 이렇게 싹 들어가면 실린더가 후진을 하게 되고, 또 유로가 바뀌어서 이렇게 해서 들어오면 전진을 하게 되는, 어쨌든 이 밸브를 여하의 제어를 하냐에 따라 가지고 실린더를 전진을 시키거나 후진을 시키거나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합 시스템에 하면
이런 전체적인 압축 공기를 생산해서 정화시키고 정화된 공기를 유로 제어를 해주는 곳에서 실린더 전후진을 액추에이터 구동을 해주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우리는 공합 시스템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 유체가, 공기는 공합 시스템, 유체가 기름이면 유합 시스템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유공합 시스템, 그렇게 표현해 줍니다. 조금 전에 유로 변경에 대한 소개를 했었는데, 압축 공기가 이쪽으로 공급이 되어지면, 이쪽으로 압축 공기가 들어가면 실린더는 당연히 후진이 되겠죠. 후진이 되었다가 이 밸브 위치가 이렇게 바뀌게 되면, 유로가 이렇게 바뀌게 되죠. 바뀌게 되는데, 이렇게 바뀌게 되면 압축 공기가 또 밀어서 실린더를 전진을 시키는, 그래서 전후진을 시켜주는 그런 기능이 되고, 실린더는 이 실린더를 전후진 시키면서 일을 하는데, 전후진 시키기 위해서 제어해 주는 거는 이쪽 밸브가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전 단계의 앞 페이지에서 본 위치는 여기였고, 그래서 유로가 이렇게 형성되었지만 지금 보니까 유로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밸브 위치를 바꿔주는 이 기능을 이 솔레노이드라고 하는 전자석의 힘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전자석 힘으로, 자석의 힘으로 밸브를, 유로를 갖다가 변경시켜주는 이 장치를 우리는 솔레노이드 밸브라고 정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 공합 제어 또는 유공합 제어라고 표현하는 것은 최종 결과물은 실린더의 전후진이지만, 이 전후진 제어해주는 것은 결국 우리는 이 솔레노이드 밸브를 제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PLC에서 이 솔레노이드의 전원을 ON 해주고 OFF 해주고, 우리 지금까지 실습했던 것은 LED 전원을 ON OFF 했었죠. 똑같이 그놈을 이 솔레노이드에다가 공급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전진해주면, 솔레노이드 ON 해주면 솔레노이드가 전환이 돼서 전진 위치로 되고, 또 OFF 되면 이 반대편 스프링 힘으로 밀든가, 그러면 이쪽에도 마찬가지 또 솔레노이드 하나 있어서 그 솔레노이드 밀든가 하면 이 밸브를 구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밸브 구동하게 되면 실린더가 전진됐다가 후진됐다가 하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동영상에 봤을 때 좀 이해는 하고 있겠지만, 공합 실린더 구성은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이 단면도인데 반을 딱 잘라서 보면 내부 구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생긴 거는 기본적으로 원통이죠. 실린더는 기본적으로 원통 형태로 생겨 있고, 여기에 피스톤 로드가 이렇게 나와서 이놈이 전후진 하겠죠. 그래서 이 내부에 보면 이런 로드가 연결되어 있어서 지금 이 부분을 잘라서 본 겁니다. 그래서 이 피스톤 로드는 실제 일을 해주는 이쪽 바죠. 이쪽 바를 우리는 피스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피스톤 로드라고 표현을 하고, 실제 압축 공기를 이렇게 밀어넣어서 움직이게 하는 실링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실링되어 있는 이 부분을 피스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압축 공기가 들어오면 이쪽에는 압축 공기가 없으니까 얘가 압력 차로 인해서 밀려나게 되면 결국 피스톤 로드가 움직이면서 뭔가 원하는 클램핑을 하건 뭔가 제품을 푸싱을 하건 그런 일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용하는 유체가 공합이다 보니까, 압축 공기다 보니까 공기는 기밀 유지를 잘 해야 되겠죠. 실링을 잘 해야 됩니다. 기밀 유지를 하지 않으면 어디선가 공기가, 기름이든 공기든 새게 되면 그게 다 로스가 되고, 공합 같은 경우는 압력 손실이 되죠. 압력 손실이 되면 충분한 힘을 낼 수가 없으니까, 피스톤 로드가. 그래서 여러 장치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압축 공기를 이쪽으로 한번 압축 공기를 이쪽으로 넣어주면 전진을 하게 되고, 또 이쪽을 차단시키고 압축 공기를 이쪽으로 공급을 하게 되면 얘를 뒤로 미는 그런 역할이 되겠죠. 그래서
전진용이냐 후진용이냐, 이 압축 공기를 어떻게 공급해 주느냐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거를 우리는 실린더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실린더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 단동 실린더에서 말 그대로 싱글 액팅입니다. 싱글 액팅 또는 말 그대로 보면 되겠죠. 싱글 액팅이고 더블 액팅이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쓰는 거는 이 단동 실린더 또는 폭동 실린더가 가장 일반적으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스페이스가 공간이 얘가 전후진하면서 일을 하는 거죠. 피스톤 로드가 피스톤 로드 움직이면서 일을 하는데, 이런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로드리스 실린더가 있습니다. 로드리스는 말 그대로 피스톤 로드가 없는 실린더입니다. 그래서 실제 내부에서 피스톤 일이 있고, 이게 그냥 움직임 따라서 얘만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로드 없이 움직이는 실린더가 있고, 그 다음 텐덤 실린더에서 실린더 두 개를 직립 연결한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포지션이 요까지 보내면 또 한 포지션, 요까지 보내면 또 두 포지션, 그런 식으로 멀티 포지션을 낼 수 있는 그런 실린더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실린더든 결국은 이 구동해 주는 거는 유로를 조정해 주는 거죠. 압축 공기가 이쪽으로 공급이 되었다가 그러면 전진을 할 거고, 이쪽을 차단시키고 이쪽을 공급하면 또 후진을 하게 될 거고, 그래서 전진용 후진용 해주는 디바이스가 우리는 솔레노이드 밸브라고 칭하고, 이 솔레노이드 밸브를 제어하는 것을 향후에 계속 해볼 겁니다. 그래서 실린더는 단동 실린더, 폭동 실린더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산업용 기계에서 대부분 쓰는 건 이 폭동 실린더를 사용합니다. 이 단동 실린더는 보면 구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압축 공기를 공급을 해주면 스프링 힘을 이기고 피스톤 로드가 전진을 하게 됩니다. 이 압축 공기를 차단하게 되면, 차단해서 배기로 시키면 스프링 힘으로 피스톤 로드가 후진을 하겠죠. 그래서 이 전진은 압축 공기지만 후진은 스프링 힘을 이용하다 보니까 제약이 많습니다. 일단 스프링이 크게는 못 쓰죠. 그래서 대부분 보면 소형 실린더에 많이 씁니다. 소형 실린더 많이 쓰고, 일을 전진할 때는 내가 압축 공기의 힘이나 또는 유량을 가지고 속도, 힘 다 제어를 할 수 있지만, 후진은 스프링 때문에 고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용도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사용하는 게 클램프라든지 소형으로 쓰는 소형 부품 푸싱하라든지 그런 쪽으로 제한적으로 사용을 하는 그런 실린더가 되겠고, 우리 현장에서 아까 제가 대부분 이 폭동 실린더를 사용한다고 했죠. 이거는 전진을 시킬 때는 이쪽으로 압축 공기 공급해 주면 되고, 후진시킬 때는 얘를 차단시키고 이쪽으로 공급해 주면 얘가 또 후진이 되겠죠. 이렇게 원하는 대로 전진이나 후진이나 피스톤 로드를 전 후진을 임의로 제어할 수 있는 이런 폭동 실린더가, 더블 액팅 실린더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실린더입니다. 어쨌든 실린더는 이런 두 종류가 있고, 우리가 주로 취급할 거는 폭동 실린더인데, 이렇게 단동 실린더도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호는 이런 단동 실린더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쪽에 스프링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게 실제 공합 회로를 그릴 때 그리는 회로에 쓸 기호입니다. 이 기호는 ISO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오가니제이션하는 국제 표준 기구에서 사용하는 그런 기구, 표시입니다. 간단히 소개했듯이 이의 특징은 한쪽 방향만 압축 공기를 공급해서 제어하는 거다 보니까 대체로 단점이 많습니다. 스프링으로 복귀에 대해서 힘 제어가 안 되고, 대체로 스프링 사이즈 때문에 행정거리가 짧은 소형 실린더에 주로 사용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 폭동 실린더입니다. 이 폭동 실린더는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제 전진용 또는 후진용 내가 원하는 대로 밸브를 조절해서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싱글 액팅 단동 실린더처럼 폭동 실린더는 기호를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실제 공합 회로를 표현할 때 혹시 이제 여러분들이 설비를 취급하게 되는 경우에는 매뉴얼에 보면 도면들이 있죠. 그 전기 도면도 있고 전기 회로도도 있고 공합 회로 기계 도면 다 있는데 그 중에 공합 회로 보면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들은 다 폭동 실린더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밸브는 실린더는 이 정도로만 보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공합 실린더를 전후진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유로를 바꾼다 그랬죠. 그래서 이 압축 공기를 공급해주는 장치가 우리는 공합 밸브라고 표현합니다. 공합 밸브라고 표현하고 이 밸브는 공급 라인이 있고 배기 라인이 있고 자급 라인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압축 공기를 이쪽으로 공급해주면 얘가 이쪽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에 의해서 이거를 차단하면 들어갔던 압축 공기가 배기로 빠지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로를 열었다 차단했다 하는 건 이 안에 있는 이거를 우리는 스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이 스풀이 이쪽으로 오면 이렇게 막겠죠. 이렇게 막아버리니까 배기 쪽을 막고 공급란이 들어가서 밀어주고 그래서 이 스풀 제어를 어떻게 해줄 거냐. 지금 보면 한쪽은 스프링이 되어 있고 한쪽은 파이로트에서 공합으로 밀어줄 수도 있고 또는 수동으로 사람 손으로 드라이브 같은 걸 밀어서 작동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밸브는 사람 수동으로 드라이브 이런 거로 밀어서 움직일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스프링이든 뭐든 문제가 있으면 수동으로 움직일 수 있는 수동 작동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여기에 움직일 때는 솔레노이드를 쓸 겁니다. 전자석이죠. 솔레노이드를 이용해서 전자석으로 밀어주면 방향이 바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제어할 것도 이 솔레노이드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합 밸브를 솔레노이드 밸브라고 표현합니다. 솔레노이드 밸브. 솔레노이드 밸브라고 표현을 하고 현장에서는 주로 줄여서 그냥 솔밸브라고 표현합니다. 줄여서 그냥 솔밸브라고 표현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 단동 실린더 같은 경우는 전진해 주는 게 하나밖에 없죠. 후진은 안 쓰죠. 그냥 이 안에 공기도 그냥 자연스럽게 빠질 수 있도록 그냥 배기공만 있는 겁니다. 이게 밀폐되어 있으면 이 공기에 빠질 수 없으니까 피스톤 전진을 못하겠죠. 그래서 그냥 안에 있는 공기가 빠질 수 있도록만 되어 있고 실제 자급 라인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는데 이 자급 라인을 표현하는데 이 전진용 배관을 해주는 겁니다. 이 배관을 해주는 거는 단동 실린더는 한 개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급 라인이 한 개인 그런 실린더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요 밸브라는 놈이 있어서 한 개도 두 개다는 거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들 몰라도 나중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실제 공합 구성을 직접 할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어찌됐든 이렇게 솔레노이드 밸브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안에 스풀을 바꿔가지고 유를 바꿔줄 수 있는 이놈을 공합 밸브라고 한다. 솔 밸브라고 한다. 그렇죠. 솔 밸브라고 한다. 요것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폭동 실린더에 대한 이건 전후진에 대한 그림을 좀 본 건데 유로를 이렇게 하면 안에 있는 애가 스풀이 뒤로 밀려났죠. 뒤로 스풀이 이렇게 밀려나 있는 상태니까 이 상태는 그냥 들어가 있던 압축 공기가 빠져버려서 압축 공기가 없으니까 스프링 힘으로 후진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전진을 하게 되면 스풀을 이쪽으로 배기로 빠지던 홀을 막아버리고
공급 라인, 압축 공기가 들어오는 요것만 열리니까 압축 공기 공급이 돼서 실린더가 밀려나가는, 스프링 힘을 이기고 밀려나가는 이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실제 구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실제 구조는 이 공급해주는 에어 파이프를 이쪽에다 이렇게 연결합니다. 이게 보면 실제 요런 파이프 연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파이프를 연결을 하면 압축 공기가 실린더를 공급해주는 쪽 배관이 되고, 요 밑에도 동일하게 홀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사진 각도 때문에 안 보이는데, 압축 공기를 공급해주는 배관을 할 수 있는 포트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후진할 때 배기하는 라인, 배기공이 있다 그랬죠. 그렇게 연결할 수 있도록 배기 포트가, 배관을 할 수 있는 포트가 이렇게 3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명칭도 배관 포트나 이런 것에 따라서 명칭이 2-3way 밸브 또는 5-2way 밸브 여러 가지 명칭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명칭까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어쨌든 실제 이렇게 생긴 밸브를 이용해서 실린더를 제어해 주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놈을 가지고 실린더에다가 연결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호를 아까 실린더도 기호를 봤었죠. 이 기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원래 사각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다 전기 릴레이 제어에서도 마찬가지고, 사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코일을 주로 의미를 합니다. 코일에 삼각형을 해서 뭔가 구동장치 있는 이 표시는 솔레노이드를 의미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솔레노이드를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파이로트고, 파이로트는 관심이 없습니다. 어쨌든 사각형에다가 사선으로 끄면 솔레노이드를 표시를 해줍니다. 위에는 아까 어느 밸브도 수동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있다고 그랬죠. 수동 밸브 있다. 이것도 관심이 없습니다. 어쨌든 솔레노이드는 이렇게 생겨서 기호를 이렇게 해놓으면 이건 다 솔레노이드다. 그래서 이쪽에 솔레노이드가 있다는 이야기는 요놈 스프를 밀어서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는 솔레노이드가 이쪽에 있고, 반대로 돌아오는 솔레노이드도 원상복귀하는 것은 스프링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보면 이쪽에 생기는 요게 솔레노이드 뭉치입니다. 요놈을 쉽게 풀었다 장착했다가 떼는 것도 쉽게 되어 있습니다. 한쪽만 이렇게 있으면 싱글 솔레노이드. 이쪽에는 한쪽에는 스프링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쪽도 동일한 놈이 이렇게 달리 있으면 이쪽도 이렇게 동일하게 있다는 이야기죠. 스프링 대신에. 그러면 우리는 솔레노이드도 싱글 솔레노이드, 더블 솔레노이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싱글이냐 더블이냐. 그래서 실제 공합 제어를 할 때는 싱글 솔을 쓸 때도 있고 더블 솔을 쓸 때도 있습니다. 이거는 정해진 게 아니고 용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전원이 꺼졌을 때 또는 에어라인이 문제가 생겨서 차단됐을 때 초기 위치를 안전을 생각했을 때 어떤 거를 써야 되느냐 하는 걸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실린더 방향 제어해주는 장치가 공합 밸브, 솔레노이드 밸브인데 실제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 기호는 이렇게 나타낸다. 실제 요는 단면을 잘라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솔레노이드 코일 뭉치고 코일이 있고 플런저가 있어서 이 플런저가 상하로 움직이고 밀어내면 스프를 미는 거겠죠. 그래서 요 유로를 차단했다가 열어줬다가 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반대로 가는 건 이쪽에 스프링이 있어서 올라가고. 이 구조는 메이커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어쨌든 외형은 대체로 이런 형태로 생겨서 공합 실린더 방향 제어를 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얘는 공급 라인이 한 개만 있어요. 전진용 배관이 한 개만 있는 놈, 얘는 2개가 있는 겁니다.
여기 전진용 또 후진용 따로 있어서 얘는 실린더 중에 아까 이렇게 해서 이 더블 액팅 복동 실린더 속에 있었죠. 그래서 전진용 배관도하고 후진용 배관도 하는. 그래서 이렇게 배관 작업 라인이 두 개 있는 거는 복동 실린더용이고, 앞에 거 같은 경우는 하나만 있으니까 하나만 있는 거니까 이거는 단동 실린더용이고, 사용할 실린더가 얘는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스프링이 있는. 그래서 배관은 실제 이렇게만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주는 용도로 쓰는 밸브고, 어쨌든 단동이냐 복동에 따라서 우리가 배관은 이렇게 두 개로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실린더에 전진용은 배관을 이렇게 해주면 되고, 여기서 나온 배관은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배관은 뭐 우리가 크게 관심 없습니다. 오로지 관심은 전후전 시킬 수 있는 이 밸브가, 솔밸브가 여기도 있고 또 이쪽도 있으면 마찬가지 앞에 소개했듯이 싱글 솔이냐 더블 솔이냐 그렇게만 구분을 한다. 그거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싱글 솔레노이드가 있고 더블 솔레노이드가 있고, 실제 제어할 때는 싱글 솔이냐 더블 솔이냐에 따라 가지고 회로를 꾸미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한번 알아두고, 소개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일단 조금 요 실제 이제 이런 조금 전에 앞에서 봤던 단동 실린더 배선하는 걸 보겠습니다. 실제 기호는 제어 회로를 이렇게 꾸밉니다. 그래서 압축 공기가 아까 컴프레서를 그랬죠. 공급해주는 공급 라인입니다. 우리 전기에서는 뭐죠? 전원 공급 장치입니다. 파워 스플라이. 공합도 이렇게 공급을 해주면 유로가 이런 막혀 있는 표시죠. 그래서 언젠가 이놈이 밖에서 이쪽으로 되는 게 이렇게 연결되는 순간에는 압축 공기가 이렇게 공급이 되겠죠. 그래서 전진시키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 배관을 이렇게 연결해주고, 여기 P라고 되어 있는 놈은 공급 라인을 연결하고, 여기는 드레인으로 배기시키는 라인입니다. 그래서 압축 공기가 열이 들어갔다가 압축 공기가 절안이 되면 들어가 있던 압축 공기가 열이 빠지고 공급은 이렇게 들어가고 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싱글 솔이고, 요 솔레노이드가 이쪽에도 또 똑같은 게 또 달려 있으면 더블 솔이죠. 그래서 싱글 솔, 더블 솔. 어쨌든 실린더는 단동 실린더는 이런 거로 구동을 하고, 그 다음에 복동 실린더는 이렇게 구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배관은 전진용은 이렇게 배관을 하면 되고, 후진용 배관은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쪽에 공급 라인이 있고 압축 공기가 들어가는 배관이 있고, 이쪽은 배기 쪽입니다. 그래서 이 들어가는 거 빠질 때는 이쪽으로 빠지게 되고, 그때는 열이 공급하고, 또 거꾸로 여기 열이 공급할 때는 여기 있는 게 열이 빠지게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어쨌든 압축 공기가 들어갔을 때는, 다시 후진할 때는 이 공기가 어디에 빠져야 되겠죠. 그래서 빠지는 배기구를 이렇게 표시해 놓습니다. 압축 공기가 압력이 4kg, 5kg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배기를 그냥 놔두면 바람 빠지는 소리가 슉슉 소리가 제법 큽니다. 그래서 사이렌스라 해서 소음기를 다 달아두고, 배기는 대기로 빠질 때, 우리 공기 중으로 빠질 때 사이렌스를 통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소음을 줄이는 거로 어찌됐든 이렇게 제어를 한다. 실제 요놈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밸브 절안이 되면, 좀 전에는 공급 라인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가지고 후진을 시켰다가 얘가 절안되면 공급 라인이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여기 들어간 놈은 이렇게 이제 빠지게 되고, 그런 거를 구동하되, 여기가 지금 90톤으로 되어 있지만 이걸 이런 솔레노이드로 구동하면 싱글 솔레노이드,
양쪽 다 솔레노이드면 더블 솔레노이드. 그렇게 해서 실린더 전후진을 싱글 솔레노이드로 제어를 할 거냐, 더블 솔레노이드 밸브를 가지고 구동할 거냐, 그것만 구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실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실린더를 제어를 할 때 보니까 실린더를 제어할 때 그 밸브가 지금 반복해서 이야기한 거 보면 밸브가 있는데 이 밸브가 이런 솔레노이드로 움직일 거냐, 안 그러면 한쪽은 솔레노이드고 한쪽은 스프링으로 움직일 거냐, 그것만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솔레노이드가 싱글 솔레노이드 한쪽만 있으면 이쪽에 전원을 온 해주면 밸브가 밖에서 실린더 전진을 하겠죠. 그런데 이 전원을 끄면 이거를 오프 시키면 스프링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전원이 끊어지면 실린더 자동으로 후진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고, 만약에 양쪽 솔레노이드 그러면 한번 온 시켜 놓으면 방향이 바뀌겠죠. 그 상태에 전원이 꺼져도 후진하는 힘이 이쪽에 온이 되지 않는 이상은 계속 현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이 꺼져도 복귀를 하지 않아서 더블 소를 쓰게 되면 복귀할 때도 반드시 복귀 신호가 들어야, 전진할 때는 전진 신호가 있어야 되고 후진할 때는 후진 신호가 있어야 후진을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싱글 소를 쓰면 전진은 내가 임의로 전진을 시키지만 후진은 전원을 끊음으로 해서 후진을 시키는 구조고, 더블 솔레노이드는 전진 신호와 후진 신호가 별도로 있어서 제어를 해주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대충 눈치를 챘겠지만 솔레노이드 밸브 중에 이렇게 싱글 소를 쓴다면 이쪽이 온 시켜줄 때는, 예를 들어서 이쪽 솔레노이드 1분이다. 솔레노이드 1분이다. 반드시 솔 1분을 작동시키기 위한 요거는 이 신호는 항상 뭘 해놔야 된다? 솔 1분이라는 자기 유지를 해야 되겠죠. 유지를 해놓고 나중에 언제가 끊어주는. 싱글 솔을 쓸 때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기 유지 회로를 써야 되고, 더블 솔 쓸 때는 필요 없죠. 그냥 더블 솔은 요 입력 하나만 있으면 그냥 온 했다가 한 플러스 주고 없어져도, 실제로 한 플러스 나서지만 너무 짧아서 온 했다가 바로 온 했다가 이 오프를 시켜도 전진 한번 시키고 난 뒤에 방향 전환이 되고 나면 후진 신호 들을 때까지는 안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유지 회로가 따로 필요 없죠. 그래서 그런 싱글 솔이냐 더블 솔이냐에 따라 가지고 실제 회로 구성하는 거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한 번 더 강조하는 거는 이런 실린더를 구동할 때 우리는 관심은 제어 대상이 솔레노이드 밸브입니다. 그래서 이 솔레노이드 밸브가 한쪽만 있는 싱글 솔이냐 양쪽 다 있는 더블 솔이냐 그것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싱글 솔, 더블 솔 요거에 대한 것만 개념을 가지고 보면 되겠습니다. 실제 이 공합 밸브 작동하는 구조를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몇 가지 소개를 했는데, 뭐 중간에 이런 유량 제어 밸브 이런 것도 우리 관심이 없죠. 그냥 전기 압축 공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공기가 들어가면 이런 밀려나갈 거고, 이쪽 차단하고 이쪽으로 또 압축 공기를 넣으면 후진할 거고, 단순한 그런 구조죠. 심플한 그겁니다. 그래서 그런 움직이는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요 P라고 표현하는 것은 압축 공기를 얘기합니다. 공급원. R 또는 S라고 표현하는 것은 리턴 라인, 또 스페어로 리턴 라인에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보니까 솔레노이드가 한 개만 있죠. 그래서 싱글솔입니다. 이 싱글솔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쪽이 온 되면 전진. 그렇죠. 온 되면 이쪽으로 밀어서 전진할 거고, 그냥 오프 되면 알아서 후진할 겁니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어쨌든 솔레노이드 온을 시키면
현 상태에서 보면 압축 공기가 이쪽으로 해서 공급이 되어 있는 상태죠. 초기 상태가. 공급이 되어 있고, 여기 들어있던 거는 이렇게 해서 빠지게 됐습니다. 대기로. 그러니까 얘는 항상 후진 상태가 되어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솔레노이드를 온시켰습니다. 온시켰다는 이야기는 밸브를 밀어서 방향을 이렇게 바꾼 겁니다. 이렇게 바꾸게 되면 에어 공급이 이쪽 라인으로 되죠. 이쪽으로 돼서 에어가 이쪽으로 이제 공급을 하게 됩니다. 공급을 하고 들어가 있던 에어는 이쪽으로 해서 대기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전진을 하게 되겠죠. 전진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배기가 1이 되면 실린더는 전진하게 되는, 실린더는 이렇게 전진을 하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프를 시켰습니다. 솔레노이드 오프 시키면 이제는 이쪽에 힘이 없어졌으니까, 전자석 힘이, 밀어주던 전자석 힘이 없으니까 스프링 힘으로 밸브를 전환을 시킬 겁니다. 밸브 전환을 시키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아까 여기 들어가 있던 압축 공기는 다시 이쪽으로 빠졌던 쪽은 압축 공기가 공급이 되고, 또 공급된 압축 공기는 이쪽 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배기를 통해서 피스톤이 후진하게 되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전진 후진되는 개념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잘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은 보니까 결론은 요 놈입니다. 요거를 어떻게 제어할 거냐. 그 다음에 요 솔레노이드 밸브가 이쪽에 이렇게 한 개 있느냐, 두 개 있느냐. 지금 이거는 한쪽에 스프링이고 한 개 있는 거죠. 요거는 이제 싱글솔이라고, 요거는 더블솔이라고 표현합니다. 더블솔. 보통 현장에서 영어도 싱글 솔레노이드는 영어로 그대로 씁니다. 싱글 솔레노이드, 더블 솔레노이드. 이거를 단동 솔레노이드, 폭동 솔레노이드 좀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가끔 좀 혼돈이 많이 옵니다. 실린더 같은 경우는 싱글 액팅에서 단동 실린더, 더블 액팅에서 폭동 실린더 이렇게 표현하고, 그래서 단동 실린더, 폭동이라고 보통 한글로 표현 많이 쓰고, 솔레노이드 자체 영어다 보니까 솔레노이드 영어로 그대로 씁니다. 싱글 솔, 더블 솔. 실린더는 단동 실린더, 폭동 실린더 한글로 쓰고 대부분 요리 씁니다. 그렇게 영어를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거는 요런 솔레노이드가, 밸브를 구동해줄 솔레노이드가 온이냐 오프냐, 우리 pH를 제해줄 거는 요 파트입니다. 그래서 요놈이 한 개냐 두 개냐, 한 개 있을 때는 끊어졌을 때 스프링 때문에 밸브 전환이 돼서 자동으로 후진되고 하는 그런 메커니즘만 알면 제어하는 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 회로를 보겠습니다. 공합 회로는 이렇게 구성합니다. 그래서 얘는 보니까 싱글솔이죠. 솔레노이드 한 개 있는 겁니다. 한쪽은 스프링입니다. 그래서 한번 스위치 두 개 쓴 경우를 이야기하는, 두 개든 한 개든 상관없습니다. 부식도 하나를 구동을 해주면, 얘를 ON하면 싹 통해서 이 릴레이 K1에 살게 되고, 그럼 이 릴레이 K1에 붙어있던 K1 접점, 이게 ON 되겠죠. ON 돼서 이 솔레노이드 구동을 해줍니다. 우리 릴레이 회로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까 사각형 코일로 표현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릴레이 코일을 이야기하고, 사선을 끊어온 거는 솔레노이드를 표현합니다. 이거는 솔레노이드 표현을 하고, 그냥 사각만 있는 거는 릴레이 코일을 이야기합니다. 릴레이나 마그네틱 코일. 어쨌든 코일은 위치입니다. 출력장치죠. 코일은 전자석 만들어주는. 그래서 이놈이든 ON 시켜주면 솔레노이드가 구동을 하고, 그러면 이 릴레이 코일에 붙어 있는 접점이 절안에 대해서 솔레노이드가 구동이 되고, 이게 ON 되면 얘를 밀어서 유로를 바꿔가지고 실린더를 전진시키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릴레이 회로고, 우리 PLC에서는 이렇게 쓰면 되죠. 이 푸시 버튼 대신에 입력점, 이렇게 입력점을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오화 회로는 똑같이 오화 회로하고 출력 내보내고, 이 M0 가지고 솔레노이드 출력, Y1을 하고, 배선만 이제 시리 바깥에서 솔레노이드 인이라는 되죠. LED 대신에 그런 PLC에서도 동일한 기능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린더를 전진할 때는 이렇게 싱글 소리일 때는 항상 싱글 소리 개념보다 어쨌든 한번 얘는 요 스위치를 ON 시키면, 얘가 ON 되면 전진했다가 이 스위치를 놓으면 오프 되면 신호가 없으니까 스프링으로 후진을 하게 되죠. 그래서 ON일 때 전진하고 스위치는 놓으면 오프 됩니다. 입력이 없을 때는 항상 후진하는 그런 구조고, 뭔가 하나 있는 동안은 전진이고,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유지 회로 보겠습니다. 우리 릴레이 회로에서는 어쨌든 이 움직이게 될 대상을 보니까 이것도 싱글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ON 되면 전진이고, 여기에 오프 되면, ON이면 전진했다가 오프가 되면 후진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유지 회로를 안 해놓으면 사람이 계속 ON 스위치를 누르고 있어야 되죠. 그게 귀찮으니까 자기 유지 회로를 씁니다. 그래서 이 푸시 버튼을 가지고 ON 시키면 이 코일 뭉치가 살고, 이 코일 자기 접점을 가지고 홀딩을 딱 시키면 계속 유지를 하고 있겠죠. 언젠가 끄고 싶을 때는 스톱 스위치를 눌러주면 꺼질 겁니다. 많이 했던 거죠. 이거를 우리 PLC에서 보면, PLC에서 이렇게 꾸몄죠. 그래서 이 X1을 ON 시키면 이 오프 스위치는 B 접점이니까 도통이 돼서 M0가 ON이 되고, ON된 자기 접점을 가지고 병렬로 해놓으면 이거는 자기 유지회로였습니다. 그렇죠. 자기 유지회로고, 이 자기 유지회로 이 출력을 가지고 솔레노이드를 구동을 하면, 이렇게 구동을 해주면 이 솔레노이드가 계속 살아있을 겁니다. 언제 죽는다? 내가 후진시키고 싶을 때 스톱 버튼을 눌러주면 릴레이 회로에서도 실제 전원 회로가 오픈이 되죠. 그래서 릴레이 코일이 죽게 되고, 코일이 죽으니까 얘 다시 원상복귀돼서 솔레노이드 전원이 끊어지는 이런 구조가 됩니다. PLC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회로 이해 다 하시겠죠. 보니까 공합이라는 거는 우리가 많이는 안 썼지만, 이렇게 솔레노이드라는 놈을 제어를 해줌에 따라서 밸브 방향이 바뀌게 되고, 그 방향에 따라서 유로가 변동이 생겨서 실린더를 전진도 했다가 후진도 했다가, 그래서 결과물은 실린더 전후진이지만 우리가 제어해주는 거는 솔레노이드를 가지고 하더라.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싱글 솔레노이드일 때, 솔레노이드가 한쪽만 있고 한쪽은 스프링일 때는 이렇게 자기 유지 회로를 해주면 되겠죠. 만약에 더블 소리라면 자기 유지가 필요 없죠. 그냥 해서 전진용, X0 전진용, X1에서 후진용, 요거만 있으면 되겠죠. 그건 그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자기 유지 회로를 갖고, 그 다음에 인트로 회로를 보겠습니다. 우리 인트로 회로도 다 해봤었죠. 이 인트로 회로인데, 인트로 회로는 한쪽에 전원이 들어갈 때 반대쪽에는 안 들어오도록 하는 기능이었죠. 실제 실린더에서는 인트로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인트로 기능을 한번 소개하기 위해서 해놓은 회로고, 모터 같은 경우는 양쪽 다, 공합은 양쪽 다 동시에 들어와도 솔레노이드에 크게 데미지를 입지 않습니다. 전류 소유량도 굉장히 작고 하기 때문에 열 발생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들어와도 정상 작동을 안 할 뿐이지 크게 손상을 안 했는데, 모터 같은 경우는 코일이 크다 보니까 화재 위험까지 있습니다. 모터가 데미지를 크게 입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모터 같은 경우는 반드시 정력 회전을 할 때는 인트로 회로를 반드시 넣어주는 게 기본이고, 공합에서는 굳이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한번
인트로 회로를 한번 꾸며보면 마찬가지 전진용 푸시 버튼 1, 푸시 버튼 2 누르면 얘가 작동하는 거로 가서 1 누르면 코일을 하나 살려주고 이 코일로 요거는 이제 내부 접점이죠. PLC 같으면 내부 접점 쓴 겁니다. 내부 접점 쓰고 해서 여기까지가 보니까 이거는 제어회로부 얘는 출력부, 출력회로부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릴레이 회로도 그렇고 가능하면 구분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릴레이 회로에서도 이 코일 쓰지만 이 코일은 여기는 24V 쓰지만 이 구동은 220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전원이 다른 거로 쓸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제어회로부와 출력회로부는 구분해 줍니다. PLC에서도 그와 같은 개념으로 해주고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보면 이게 K2라는 표지가 빠졌네. 그래서 이게 K2네. 이 회로에 기호가 하나 빠졌습니다. 이렇게 해두면 K2가 죽어 있을 때만 도통이 되죠. 또 이거는 K1이 없을 때만 신호가 들어옵니다. K1이 들어와 있으면 신호가 안 들어오죠. 그래서 우리 인트로 회로 많이 해본 겁니다. 이놈을 PLC에서는 많이 또 해본 거죠. 그래서 상대 신호로 상대 신호 죽었을 때 들어오게 하고 밑에 것도 마찬가지. 이놈이 죽었을 때 들어오도록 하는 인트로 회로입니다. 그래서 그 접점 가지고 출력을 해주면 그래서 이것도 보면 이게 제어 회로부, 이게 출력 회로부 이렇게 구분이 되죠. 이렇게 해서 공합 실린더 제어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 정도만 알아두고 실제 우리 제어할 때는 이 작동은 이렇게 하지만 시퀀스 제어할 때는 이런 모션 스텝 다이어그램을 이용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렸는데 요까지만 소개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요 모션 스텝 다이어그램에 대한 거는 나중에 실제 애플리케이션 문제 가지고 할 때 그때 다시 한 번 더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실린더 소개를 하는 거니까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이 어떤 시스템이 있다면 어떤 자동화 시스템이든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그 장비 이해를 하는 게 문제라 그랬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IO 리스트고 IO 리스트와 장비 이해한 걸 가지고 만드는 게 이 스텝 모션 다이어그램입니다. 말 그대로 그 변이 단계 선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떤 책에서는 변이 단계 선도라는 표현도 쓰는데 이거는 뭐 크게 말은 중요한 건 아닙니다. 모션 스텝 다이어그램도 쓰고 이거를 만드는 거를 이렇게 만듭니다. 내가 내 시스템에 쓸 액추에이터가 쫙 나열을 해보니까 지금은 두 개밖에 없네요. 실린더 A, B 두 개입니다. 그러면 액추에이터가 이렇게 있고 전진, 후진을 제로, 1로 그냥 표시를 해줍니다. 표시 안 해도 얘는 후진, 얘는 전진이죠. 그래서 전후진 표시를 해주고 얘가 전진해서 이렇게 된 거는 제로에서 1로 간 거는 실린더가 A가 전진했다는 의미를 표시하고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전진 상태에서 그대로 있다 하는 걸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위치에서 제로 오면 이 실린더는 A가 후진하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전진했을 때 실린더 전진을 했을 때 이렇게 전진을 하게 되면 감지되는 센서 또는 후진 상태, 초기 상태에서 감지되는 센서 그걸 같이 표준합니다. 요 표준이 잘못되는데 전진했을 때 2, 후진했을 때 1, 얘도 전진했을 때 4, 후진했을 때 3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요 기호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쓰면 되고 어쨌든 전진했을 때 신호, 후진했을 때 신호 그래서 전진하면 요 신호가 S1이 전진을 맞네.
S2죠. 전진했을 때 S2죠. 전진 S2, 후진했을 때 S1. 그래서 처음에 이놈이 전진하고 전진 완료가 되면 이 시스템의 동작은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진 A가 A 시린더 전진하면 전진했을 때 신호 센서 S2 감지되고 이 S2가 감지되면 그 신호를 받아서 그 다음에 시린더 B가 전진을 하고 B 전진하는 동안에 A 시린더는 전진 상태에서 유지를 하고 B가 전진을 하고 난 뒤에 실린더 센서 4가 감지되면 얘가 감지되면 그때 그 신호를 이용해서 A 실린더를 후진을 하고 그 후진할 때 또 B 실린더는 그대로 현상 유지를 하고 있고 뭐 동시에 떨어진다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동시에 후진한다면. 근데 이제 현재는 유지를 하고 A 실린더가 후진을 완료하면 완료 신호를 받아서 B도 후진하고 이러면 이제 다시 초기 상태가 됐죠. 그래서 초기 상태와 마지막 상태가 같으니까 여기서 또 다시 반복 작업을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무한 반복을 할 수 있는 장비 같으면 계속해서 반복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프로그램을 짤 때 우리 C랭귀지 할 때는 플로우 차트를 주로 그렸지만 이 시퀀스 제어할 때는 이렇게 모션 스텝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주로 이걸 많이 그립니다. 처음 시작 조건을 이제 보면 모션 스텝 그릴 때는 초기 위치를 유지해야 되겠죠. 초기에 실린더가 후진해 있다. 그러니까 후진해 있는 거를 먼저 감지를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정하면 되는 겁니다. 두 개 다 후진 필요하다 그러면 센서 3, 센서 1도 후진해 있는 상태에서 스타트 버튼이 들어오면 여기 이제 초기 이니셜 컨디션이 되는 겁니다. 이 초기 조건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전진하고 이때 S2가 들어오면 후진하고 또 후진해서 신호가 들어오면 뭐하고 이렇게 표시를 해두면 이 각 센서 신호로 그 다음 모션을 일으키는 컨디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텝 모션 다이어그램을 그려놓으면 이 스텝 모션 다이어그램 가지고 바로 프로그램을 쉽게 짤 수 있습니다. 쉽게 짤 수 있는 거는 나중에 수업 시간에 한 번 더 시퀀스 프로그램 따는 거는 별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공합 소개하느라 장시간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접한 아이템이라 이해가 조금 부족할 수는 있는데 한 번 더 부족한 관심 있게 한 번 더 보고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수업 시간에 질문 통해서 공합을 한 번 더 설명드리는 거로 필요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합 실린더를 제어하기 위한 솔레노이드에 대한 거는 이 정도로 이해를 한구로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바로 실린더 제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보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